성큼 다가온 봄을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는 플라워 인테리어 소품 함께 만나보시죠. 한반도의 중심, 충주의 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곳이죠. 충주중원문화재단의 올 한 해 계획 들어봅니다. 쓸모를 다한 밥상에 생명력 가득한 그림을 그려내는 화가 박원기 씨의 작품 세계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하루의 시작 생방송 아침엔 이영락입니다. 안녕하세요. 조혜선입니다. 네, 우리 충북 지역은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 지난 29일 이후로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다른 지역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걱정이 큽니다. 네, 다들 아시겠지만 대구 경북 지역에는 많은 환자들이 아직도 치료를 받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있고요. 네. 또 의료진들도 워낙에 많은 환자를 돌보느라 그 누적된 피로감이 상당하다고 합니다. 의료진들의 노고, 그리고 또 소방 인력들의 노고도 굉장히 크다는 소식들이 이제 뉴스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데, 네네. 그 뉴스 가운데 충주의료원에서 그 대구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30명의 환자들이 충주의료원으로 이송돼서 치료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네, 청주의료원도 코로나19 안심병원으로 지정이 돼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대구 지역 코로나19 환자들을 치료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240여 명의 환자들이 청주, 충주의료원으로 각각 이송이 된다고 하는데 네. 이렇게 어려운 시기일수록 지역사회가 함께 협심하는 모습 정말 보기 좋은 것 같아요. 네, 힘내라 대한민국. 예, 힘을 내서 온 국민이 똘똘 뭉치면 이 위기도 잘 금세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함께 보고요. 네. 자,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윤수진 캐스터. 네, 안녕하세요. 윤수진입니다. 자, 오늘 날씨 알려주세요. 네, 오늘 아침까지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는데요. 아침이면 모두 그쳤다가 북부 지역에는 낮 한때 비나 눈이 조금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mm 미만으로 적겠고요. 적설량은 북부 지역에 1cm 내외로 눈이 쌓이겠습니다. 이후에는 산기운이 강해지면서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아침 기온보다 오르긴 하겠지만 찬바람에 여전히 쌀쌀합니다. 충주와 증평은 3도, 보은 2도, 옥천 4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 보시면 어제보다 많게는 7도가량 낮겠고요. 낮 기온도 오늘 아침 기온과 비슷해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대부분 지역 5도에서 7도로 예상됩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충북 지역은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는 구름이 많아지겠고요.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이 예상됩니다. 내일과 모레는 반짝 춥다가 토요일에는 다시 한번 전국적으로 눈비 예보가 들어있습니다. 일주일에 2시간만 운동해도 마음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하는데요. 운동을 하면 세로토닌 분비가 늘어나서 기분이 좋아지고요. 스트레스에 따른 부작용도 완화된다고 합니다. 다만 과도한 운동은 우울감을 더욱 높일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와 생활정보였습니다. 문화가 있는 아침의 시간입니다. 네. 박지은 리포터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화가 있는 아침엔 박지은입니다. 네, 매주 다양한 문화 소식 소개해주고 계신데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요즘 날씨가 점점 좋아지고 있죠. 실내에 있으면 가끔 햇빛을 쐬고 있으면 덥다라고까지 느껴지더라고요. 저만 그런가요? 아무튼요. 말이 많이 네. 틀리긴 했어요. 네. 네, 제가 좀 오바를 했나요? 이렇게 봄이 오고 있으면요. 봄의 전령사. 봄이 왔다라고 알려주는 꽃이 생각이 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요, 꽃을 좀 더 빨리 그리고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는 팁을 알려드릴까요? 꽃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고 설레는데 사실 요즘처럼 마음이 무거울 때는 꽃 보면서 이렇게 시간 보내면 무거운 마음 한결 가벼워질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그 마음가짐이라는 게 사실 중요해서 그 봄꽃 보면서 왠지 기분 전환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요, 게다가 꽃으로 우리 집 인테리어까지 바꿔볼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플라워 인테리어 소품들로 기분 전환도 하고 집안 분위기까지 쉽게 빠르게 바꿀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도 함께 준비해봤습니다. 네, 저도 그렇고요. 지금 이제 아침엔 시청하고 계신 주부님들 눈이 동그래질 것 같은데요. 자, 봄을 느낄 수 있는 플라워 인테리어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문화가 있는 아침엔 박지은입니다. 계절이 바뀌면서 달라지는 것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길거리 풍경이 바뀌고 옷차림이 바뀌고 또 우리 집 인테리어도 조금 더 상큼하게 바뀝니다. 오늘은 향기로운 계절,
봄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플라워 인테리어를 알아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가시죠. 이름만 들어도 설레는 향기로운 꽃의 계절 봄. 성큼 다가온 봄을 가까이에서 느끼게 해줄 예쁜 소품들이 있습니다. 눈은 즐겁게, 마음은 향기롭게, 집안을 화사하게 빛내줄 플라워 인테리어의 세계로 지금 출발합니다. 봄 향기를 물씬 느낄 수 있는 인테리어 소품을 찾아서 먼저 청주시 사창동에 있는 한 문화센터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플립 문화센터를 왔는데요. 작업실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공방 같기도 하고 이건 어떤 곳인가요? 예, 이곳은 홈패션 및 이제 여러 가지 공예를 배울 수 있는 곳이에요. 비영리 단체이고요. 다양한 여러 가지 공예를 배울 수 있는 곳이에요. 맞아요. 요즘은 문화 강좌를 들으러 문화센터를 참 많이 가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봄의 느낌을 물씬 느낄 수 있는 꽃을 만날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네. 이제 여러 가지 공예를 통해 가지고 꽃을 만날 수 있어요. 갖가지 생활 소품을 만드는 다양한 문화 강좌를 들을 수 있는 이곳. 봄 향기 가득한 공예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기 보시면은 드라이 플라워를 이용해 가지고 석고 방향제를 만들었어요. 지금 보시면 드라이 플라워를 이용해서 만들었는데 향기 맡아보실래요? 향기도 나요. 와, 정말 좋은데요? 예. 그러니까 이게 드라이 플라워로 만드신 거죠? 네, 드라이 플라워랑 석고 방향제로 만들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소이 캔들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캔들도 만들 수 있어요. 정말 예쁜데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드라이 플라워나 플레저 보드를 이용해가지고 예쁜 용기에 담아서 이렇게 장식하는 거를 하바리움 공예라고 해요. 그렇군요. 하바리움이라고 부르는군요. 이거는 뭔가요? 좀 더 다른데요? 스칸디아 모스라고 이끼예요. 이끼예요? 네, 이끼를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화분에다가 올려가지고 장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플라스틱이나 어떤 그런 걸로 만든 게 아니라 살아있는 식물로 만드신다는 거죠? 네, 살아있는 이제 드라이 플라워나 플레저 보드 그리고 이제 이끼를 사용해가지고 이제 만든 거예요. 살아있는 식물을 이용해서 만드는 화려하면서도 실용적인 플라워 인테리어 소품들. 지금부터 만드는 법을 한번 배워볼까요? 와, 알록달록 정말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재료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저 무엇을 만들면 될까요? 자, 모스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정원을 꾸며볼 거예요. 와, 정원이네요. 작은 정원. 네. 그런데 어렵진 않을까 싶은데요. 네, 어렵지는 않아요. 글루건이나 목공풀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모스를 이렇게 붙여주고 미니어처를 사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올려주면 돼요. 이게 이끼라고 하셨죠? 오, 폭신폭신해요. 이게 정말 살아있는 건가요? 네, 살아있는 거 맞아요. 네. 이제 공기 정화에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요즘에 이제 황사나 미세먼지가 많잖아요. 그래서 많이들 이제 인테리어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토피나 비염 있는 친구들한테 너무 좋아요. 네. 와, 똑똑한 녀석이네. 네. 알록달록 색색깔로 물든 천연 이끼, 스칸디아 모스를 활용한 미니 정원 만드는 법입니다. 먼저 스칸디아 모스를 깨끗하게 다듬은 후 목공풀을 묻혀 원하는 위치에 고정시켜 주는데요. 생각보다 이제 뭐 간단하게 붙일 수가 있네요. 여러 가지 색상의 스칸디아 모스와 함께 앙증맞은 액세서리들도 붙여줍니다. 만들다 보니까 굉장히 집중되고 재미있는데요. 어떻게 많이들 배우러 오시나요? 네, 아무래도 이제 봄이다 보니까 어머님들이 좀 많이 오시고요. 이제 방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들이랑 부모님이랑 이제 특강하러 많이 오세요. 여기에 드라이 플라워를 이용해서 미니 정원을 좀 더 풍성하게 꾸밀 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색깔 돌을 이용해 마당까지 만들어주면 예쁜 스칸디아 모스 정원 완성입니다. 끝! 야, 정말 빨리 만들게 됐어요. 와, 예쁘죠?
네, 너무 예뻐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식물이잖아요. 네네. 따로 관리를 해야 될까 걱정이 돼요. 관리는 따로 안 하셔도 되시고요. 얘네들이 좀 뻣뻣하다 싶으면은 주변에다가 분무기로 물을 뿌려주시면 되세요. 이제 다시 이렇게 뽀송뽀송해져요. 와, 참 만들기도 쉽지만 관리하기도 쉽네요. 네네. 여기서 끝이 아니죠. 다음으로 만들어볼 플라워 인테리어 소품. 앙증맞은 유리병에 꽃을 넣어 만드는 하바리움입니다. 드라이 플라워를 크기에 맞게 잘라서 병 안에 채워 넣으면 되는데요. 다양한 색깔을 활용하면 더욱 예쁘겠죠. 여기에 식물 표본 용액을 넣어주기만 하면 완성입니다. 정말 간단하죠? 짠, 완성해봤습니다. 하바리움, 매력 있는데요. 네, 쉽고 간단하게 하면서 이제 작품성은 되게 좋죠. 그죠? 그러니까요. 네. 하바리움이랑 아까 스칸디아 모스 공예 둘 다 저 같은 똥손한테 참 제격인 그런 공예 같아요. 꽃을 이용해 간단하면서도 예쁜 인테리어 소품을 만들 수 있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는다는데요. 주로 엄마와 아이들이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약간 촉감 같은 것도 되게 좋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만들어서 자기가 만든 거를 가지고 이렇게 자기 방에 꾸미기도 하고 이렇게 두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예. 요즘은 이제 흙이 별로 없으니까 이런 거 만지면서 대체적으로 이제 아이들이 다른 체험을 못 하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성큼 다가온 봄. 여러분도 예쁜 꽃으로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플라워 인테리어 소품으로 집안을 화사하게 꾸며보시죠. 이번엔 충주로 가봅니다. 새로 조성된 서충주 기업도시 거리에 카페 겸 가죽 공방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이곳에선 어떤 공예품을 만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 들어오자마자 일단 가죽 냄새가 확 나고요. 가죽 작품도 참 많습니다. 가죽 공방 맞나요? 네, 맞아요. 여기는 이제 가죽 공예도 배울 수 있고 가죽 카빙이라고 하는 이제 조각도 같이 이제 하는 공방이고요. 이제 저희 작업실이기도 한 곳입니다. 그리 크지 않은 공방이지만 일상생활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예쁜 가죽 공예품들로 가득한데요. 한 땀 한 땀 모두 다 직접 손으로 만든 수제품들입니다. 가죽 공예하면 가방 이런 건 먼저 떠오르거든요. 네. 근데 뒤에 보니까 굉장히 다양해요. 네, 가죽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이제 소품 말고도 인테리어 용품들도 있고 이렇게 작은 신발도 만들기도 해요. 그런데 제가 오늘 봄을 느낄 수 있는 꽃을 만날 수 있다고 해서 왔는데 가죽과 꽃 잘 매치가 안 되거든요. 네, 저희가 가죽 위에다가 꽃을 조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각을 하는 꽃들이 이렇게 예쁜 꽃들도 이렇게 핸드폰에다가 넣을 수가 있는데요. 집에도 화사하게 좀 해줄 수 있는 이제 꽃을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이렇게. 와. 네, 꽃이 이제 흐드러져서 피어 있는 것 같죠. 네. 네. 저희가 그 조각을 하는 것 중에서도 입체 조각을 하고 있는 공방이어서요. 아래에서도 이파리가 이제 흐드러지는 느낌의 이제 이파리가 나와 있는 꽃이고요. 가죽 꽃에다가 요렇게만 하면 심심하니까 그래요? 네, 네. 자석을 넣어서 키홀더로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네요. 정말 입체적이어서 정말 봄이 왔는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 화사한 꽃으로 디자인된 가죽 공예품들이 정말 많습니다. 인테리어용 시계에 액자와 지갑, 가방까지 종류도 다양한데요. 입체감이 살아있는 가죽 카빙 공예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천연 소가죽에 밑그림을 그리고 망치와 각인독을 이용해서 꽃 문양을 새겨줍니다. 가죽에 이렇게 색칠을 하는군요. 네, 이제 가죽에 염료로 이제 색깔을 넣어주는 작업인데요. 염료를 넣기 전에 각인들을 이용해서 다 모양을 예쁘게 만들어주고 나면 이제 염색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가죽 전용 염료로 예쁘게 채색을 해주면 이렇게 멋진 가죽 카빙 제품이 탄생하는데요. 와, 정말 화사하고 진짜 꽃 같아요. 이런 데는 디테일이 살아있네요. 네, 가죽 카빙의 이 디테일함은 관건이죠.
가죽과 꽃이랑 상관이 없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해네요. 이렇게까지 완성을 하려면 초보자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얼마나 해야 했나요? 정규 수강생이신 분들은 한 6개월 정도 이제 수강을 하시면 이제 어느 정도 과정이 다 끝나기 때문에 이렇게 디테일하게 예쁘게 만들 수 있는 이제 실력이 되신다고 보시면 되세요. 예쁜 데다 재미까지 있어 보이는 가죽 카빙 공예. 그런데 초보자도 쉽고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가죽 소품은 없을까요? 색강이나 이런 걸로 해서 작은 소품이나 키홀더나 카드 지갑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드는데요. 네, 그 중에서도 이제 카드 지갑 정도는 하실 수 있어요. 이거요? 네. 네. 여기에서 조금 더 예쁘게 할 수 있는 이제 꽃이나 이런 것들 조각을 한번 배워보실 수 있으세요. 와, 이렇게도 예쁜데 여기다 꽃도 조각하는 거네요. 네. 초보자를 위한 카드 지갑 만들기. 먼저 미리 재단된 가죽에 원하는 꽃 그림을 그린 후 각인 도구들을 이용해 꽃 문양을 새겨줍니다. 힘 조절하는 게 쉽지가 않네요. 모델러라는 도구를 이용하면 꽃에 생동감을 불어넣어 줄 수 있다는데요. 해보면 어렵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는 카빙 단계까지 완성이 된 거죠? 네. 저희가 이제 여기에다가 예쁜 색깔을 넣어줄 거예요. 색깔을요? 네. 이제 물감으로 꽃에 색을 입혀줄 차례. 가죽 전용 염료는 마치 수채화처럼 선명하게 채색이 됩니다. 박지은 리포터는 파란색 물감을 골랐는데요. 가죽 위에 핀 파란 목련, 정말 화사하죠? 바탕엔 어두운색 물감을 칠해 목련꽃을 한층 돋보이게 만들어줍니다. 예쁘다. 염색까지 하니까 네, 네. 정말 근사한데요? 네, 와, 너무 예뻐요. 선생님이 많이 도와주셨지만 정말 뿌듯하네요. 네, 너무 예쁘게 잘하셨어요. 네. 가죽에 얼룩이 생기지 않도록 방수 기능을 더해주는 마감재까지 칠하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잘 접어서 모양을 잡아주면 예쁜 가죽 카드 지갑 완성입니다. 완성! 네. 멀티 파우치 금방 또 만들어 봤습니다. 이 안에 이렇게 뭐 많이 넣고요. 네. 뭐 실용적이기도 하고 와, 봄 분위기도 물씬 나고요. 네. 너무나도 뿌듯한데요. 네, 너무 예쁘게 잘 만드셔서 저도 너무 뿌듯하고 좋아요. 네. 완성! 좋은 작품을 위해선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하는 가죽 카빙 공예. 하지만 그 매력에 반해 도전하는 사람들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멋진, 와, 이게 나무죠? 와, 이거는 뭘 만들고 있으신 거예요? 네, 지금 나무 카빙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행운이랑 돈을 들어오게 한다고 해가지고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고 있습니다. 만드는 성취감도 있고 선물 드리는 분들, 받는 분들도 엄청 좋아하시고 하셔가지고 맨 처음에 할 때는 눈도 아프고 어깨도 아파서 포기할까 했는데 이게 점점점 빠져들 수 없어요. 어찌됐건 제 손에서 꽃 한 송이가 피어나고 뭐 동물이 이제 살아나고 이런 걸 경험을 하다 보면 가죽 공예 중에 특히 가죽 카빙은 조금 더 매력적인 공예인 것 같기는 해요. 네. 몸도 마음도 설레는 계절 봄. 주변을 화사하고 예쁘게 꾸밀 수 있는 다양한 소품들이 있습니다. 이 봄을 좀 더 가까이에서 즐기고 싶다면 내 손으로 직접 만드는 플라워 인테리어 소품에 도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봄 기운을 물씬 느낄 수 있는 예쁜 플라워 인테리어 소품을 만나보셨는데 네. 그 뭐 하바리움, 스칸디아모스 이런 거는 그 일단 만드는 방법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재료만 있으면 쉽게 해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아까 문화센터에 보면요. 꼬마 수강생들도 와서 엄마랑 같이 배울 정도로 정말 쉬워요. 특히 스칸디아모스 인터넷 검색만 하시면 쉽게 구매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접근성도 아주 좋습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집안에서 아이들하고 시간 보내기에 한계를 느끼는 부모님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이럴 때 이 스칸디아모스로 함께 뭐 이것저것 만들어보고 집안도 꾸며보면 뭐 하루 정도 알차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요? 아이들이 이제 직접 만든 소품으로 내 방을 꾸미면 좀 애착도 생기고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가죽 카빙, 이게 가죽 공예 한 종류인 거죠? 네, 맞습니다. 카빙, 아까 꽃이 참 예쁘게 새겨졌잖아요. 네. 가죽의 각인 도구로 입체적인 문양을 새기는 걸 말하는데요.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아까 그 화면에서 만나봤던 거, 그죠? 네, 맞습니다. 이거 제가 아까 만들었던 건데요. 이렇게 보시면 이 꽃
주변에는 이게 입체적인 문양이 새겨져 있죠. 이게 제가 아직은 초보라서 좀 못한 거예요. 좀 더 시간을 들여서 재밌게 많이 배우다 보면 점점 아까 그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꽃이 살아있는 것처럼 생동감 있게 입체적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것도 참 재밌었어요. 네. 그 가죽 공예품은 시간이 지날수록 왠지 뭔가 또 멋스러움이 더 묻어나는 게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아까 그 카빙 작품, 그 안에도 이제 카빙이 들어간 건데 네. 이건 좀 초보자가 하기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어떨까요? 뭐 아무튼 네. 좀 난이도는 있지만은 그래도 해볼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네. 많이 어렵진 않아요. 그니까요. 해보고 싶은데 조금만 해도 좀 기분 전환이 될 것 같은 플라워 인테리어였습니다. 오늘 만나본 소품들과 함께 좀 무겁고 다운돼 있는 분위기 활기차고 밝고 생동감 있게 바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박진 리포터 잘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생방송 아침에 퀴즈 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어떤 문제 준비가 돼 있죠? 네, 다음 주 꽃을 이용한 인테리어 소품이 아닌 것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기 나갑니다. 1번 하바리움, 2번 플라워 캔들, 3번 스칸디아모스, 4번 부가트 중에서 정답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답 문자는 샵 0997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어갑니다. 주제 문자도 있어요. 지은 씨가 소개해 주세요. 네, 오늘 소식으로 집안 분위기를 꽃으로 바꿔보는 인테리어 소품 만나봤는데요. 사실 꽃 말고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봄맞이에 한창이실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커튼도 좀 바꿔 달고 이불도 바꾸고요. 어떻게 좀 봄맞이를 하고 있으실까요? 노하우 함께 공유해 주시죠. 저는 뭐 노하우는 아닌데 봄맞이할 때 세차하면 겨우내 세차 좀 게을리했었는데 개운해지면서 봄맞이한 느낌도 들어요. 네, 집안뿐만 아니라 차도 또 봄맞이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여러분의 봄맞이 준비법 사진과 함께 또 보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많이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문화데이트 시간입니다. 네. 한반도의 중심 고을, 충주는요. 예부터 아주 풍성한 문화 발전을 이룬 도시로도 정평이 나 있는데 뭐 택견의 고장으로도 유명하고요. 신라시대 음악가 우르의 정신을 이어받은 충주 시립우르국악단도 아주 활발한 활동을 해오고 있죠. 네, 그래서 오늘은 다채로운 문화 콘텐츠를 선보이는 충주중원문화재단의 어제와 또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준비를 했습니다. 충주중원문화재단 손병희 대표이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충주중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손병기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충주중원문화재단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충주중원문화재단에서는 공연, 전시, 교육 및 다양한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인 분야에서는 공연 분야에서 음악회라든지 무용 연극 등을 공연하고 전시 분야에서는 미술이라든지 서예, 도예, 민화 등을 전시하고 있고 교육 분야에서는 어린이들의 오케스트라인 꿈의 오케스트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지개 다리 사업을 하고 있고 지원 사업 분야로서는 개인 예술가와 각종 예술 전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 이제 차차 이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고요. 충주중원문화재단은 충주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문화 활동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또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9년 지난 한 해 어떤 활동을 해 오셨는지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지난해 활동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특징적인 건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공모 사업으로 청년예술가 또 원로예술가 전문예술단체 생활 문화동아리 그리고 충주 지정예술단을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교육사업으로는 꿈의 오케스트라
또 무지개 다리 사업, 예술가족 만들기 사업, 그다음에 공연 사업으로는 기획 공연이라고 할까, 또 청소년 문화축제, 어린이 문화예술 프로그램, 유튜브 1인 크리에이터 등등을 운영하시면 저희들 그 수탁 기관으로 음악 창작소가 있는데 그 음악 창작소를 통해서는 녹음, 음반 제작, 또 각종 공연을 수행할 거, 또 생활문화센터에서는 하모니카라든지 국악, 요가, 필라테스, 마술 등 여러 가지 각종 동호회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활동을 했는데요. 특히 충주 문화사관학교 프로그램 이제 이름을 들으니까 문화 관련된 뭔가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만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프로그램인지 또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자세한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문화사관학교는 문화이모작이라는 사업에 대해서 이제 주제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면은 문체부 산하에서 지역문화진흥원에서 공모한 사업으로 저희 재단에서 충북 문화사관학교라는 타이틀로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예. 전국에 지역문화재단이 82개가 있는데 그 중에 3개 그 재단에서 선정이 됐는데 그 중에 우리 충주 중원문화재단이 선정이 돼서 대단히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하는 일은 보면은 충주 북부권 지역의 일반 시민이나 또는 문화계에 그 관심 있는 교육생을 모집해서 지역의 문화 매개자 역할로서 시민들이 원하고 문화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마을 문화 기획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시민들이 직접 문화 그 계획을 기획하고 참여하고 작성하는 기능을 길러주는 교육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지난해 12월 달에 전국 사업성과 평가대회를 했는데 거기서 저희 충주문화재단에서 우수 교육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큰 영광을 안기도 했습니다. 네. 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거기에 참가한 교육생 한 분이 충주의 사과밭에 가서 미니 결혼식을 계획을 해가지고 직접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문화 프로그램을 실천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민들로부터 많은 그 찬사를 받기도 했고, 또 한 분은 저희 문화재단에서 실시한 마술 프로그램을 통해서 네. 자기가 배운 그 마술을 그 소외 지역에 직접 찾아가셔가지고 마술 봉사를 하시며 다니시면서 활발한 운동을 하기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좋은 평가를 또 지난해 받게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또 재단에서 충주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인들을 지원하는 사업도 활발하게 하고 있다고 느꼈거든요. 이 성과가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네. 문화예술 지원 사업이 있는데 저희 재단에서 진행하는 문화예술 지원 사업이 우리 지역에 상당히 여러 단체들이 있습니다. 전문 예술 문화 단체뿐만이 아니라 각종 동호회라든지 문화예술을 하는 소소한 모임들까지 많이 있는데요. 이들의 문화예술 활동 범위를 적극적으로 넓혀주고 또 계속해서 창작할 수 있는 동기를 주기 위해서 매년 문화예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4년 차에 접어들고 있는데 그동안 지원한 사업이 한 100여 개가 넘습니다. 예. 올해에도 약 40여 개의 사업을 선정해서 지원을 계획인 만큼 매주 시민들이란 공연이나 전시가 펼쳐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무지개 다리 사업도 선정이 되셨잖아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네, 무지개 다리 선정에 대해서 올해는 특히 3년 연속 지원을 받게 있어서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올해는 좀 더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건데요. 첫째, 무지개 다리 사업이라는 것이 인종이라든지 나이, 성별, 종교, 또 장애 등으로 차별받지 않고 소수의 문화 표현을 보장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그래서 올해는 우리 지역에서 소외되고 차별되는 것은 혹시 없는지, 네. 또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화 갈등에는 어떤 것인지 있는지 먼저 조사를 해서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주민들의 문화를 선주민들을 통해서 선주민들은 우리 국민을 표현하는 것인데 네. 다공다감한 그런 면을 운영하는 콘서트라든지 어린이들의 문화 다양성 감수성을 길러주는 나는 나 프로젝트라든지 그리고 문화 다양성 주간 행사에서 무지개 다리 리어카 클럽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교육이라든지 강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기획되어 있습니다. 네, 네. 무지개다리 리어카 클럽 이름부터 좀 재밌어서 기대가 많이 됩니다. 자, 충주에는 충주 음악 창작소라는 공간이 있잖아요. 이것도 문화재단에서 이끌어가는 곳이죠? 네, 저들 재단의 그 수탁기관이 이제 두 군데가 있는데 네. 하나는 음악 창작소고 하나는 생활문화센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음악 창작소에서 하는 그 특징적인 사업이 몇 가지가 있는데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은 첫째로 뮤지트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엔젤 보이스 아카데미라든지 케이팝 보이스 아카데미라든지 작곡 프로그램 등 지역의 아마추어 뮤지션 및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질 좋은 음악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충주 합창 음반을 제작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충주에 있는 합창단을 공모로 선정해서 최종 2단의 음반을 제작해가지고 합창단의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네. 셋째는 마이크를 잡으라는 프로그램으로서 충북 내 인디 뮤지션을 선발해서 최종 2팀을 음악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제작의 과정이라든지 온라인 유통 및 이런 홍대 클럽에서도 쇼케이스를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넷째로 또 소개드릴 그 프로가 있는데 이판사판 콘서트라는 주제로다가 우리 지역의 뮤지션하고 외부의 뮤지션의 합동 공연을 중심으로 해서 계획한 사업인데요. 뮤지션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뮤지션으로서 역량을 강화했으며 관중의 큰 호응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네. 작년에 저희들 그 충주의 뮤지션들하고 김봉곤 훈장 그 콘서트를 같이 했는데 네. 저희들 그 창작소에 좌석이 190석인데 300명 이상이 와가지고 아주 구름처럼 많은 관중을 이렇게 해서 인기도 많이 받고 찬사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끝으로 교가 제작을 해서 지원한 사업인데 2019년도에 충주 시내에 있는 8개 초등학교의 교가를 오케스트라와 어린이 합창단이 합력해서 교가 음원 제작을 해서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2017년에 개소한 충주 음악 창작소 2020년도 기대가 되는데요. 어떤 계획들 갖고 있으신가요? 네, 우리 음악 창작소는 이 녹음실이 특히 뛰어납니다. 아주 전국에서 유명한 그 SM의 그 녹음실보다 더 우수한 그런 그 녹음실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요? 예. 네, 이것을 대관을 활성화하고 그 음악 창작의 대표 사업인 마이크를 잡아라. 또 뮤지션 양성사업과 뮤지트 아카데미 교육사업 그리고 이판사판 콘서트를 추진하면서 추가적으로 올해는 전국의 대학생 밴드 공연대회를 개최해가지고 충북에만 국한되지 않고 네. 전국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뮤지션들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주중원문화재단에서 굉장히 많은 이제 프로그램들과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뒤 돌아보셨을 때 이건 좀 아쉬웠다 하는 것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있습니다. 여러 문화 행사들을 이렇게 개최하다 보니까 각 행사별로 관객 참여와 호응도를 최대한으로 이끌어내지 못한 것이 정말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앞으로 개최할 행사들은 이런 사항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행사 개최 시에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여러 가지를
보완해서 지내서 이런 점들을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제 날씨가 풀리면서 좀 문화활동하기 좋은 날씨인데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내용 외에도 계획들이 있을 것 같아요. 좀 짤막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2019년대에서 올해에도 직원들의 중지를 모아서 보다 알차고 시민들과 함께하는 문화 행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19년대에서 문화사관학교 그 수료자 졸업한 분들이 한 50여 명 되는데 이분들을 예술 가족으로 모셔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참여와 호응을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꿈의 오케스트라 단원 중에 올해 3년 차 되는 학생들이 있는데 얘들한테 표창장도 주고 또 장학금도 지급해가지고 참여 학생들이 좀 자긍심을 가지고 의욕을 북돋아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술가족 확대방으로 작년에 고등학생들을 한 1,100명 정도 제가 가입을 시켰는데 올해는 중학생까지도 해서 젊은 예술가족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고 마지막으로 효문화축제를 통해서 사라져가는 그 효도심을 좀 고양시키고 가족애를 길러서 가족문화 형성에 앞장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참 많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시간 관계상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프로그램들 많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충주중원문화재단 송명기 대표이사님 그리고 박진희 포터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운동할 시간이 부족한 회사원들에게 맨몸으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운동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의자를 이용해서 하는 운동인데요. 굽은 어깨에 도움이 되고 팔의 라인을 예쁘게 만들어주며 틀어진 골반에도 도움이 되는 동작입니다. 우리 의자에 앉아서 시작하실 거예요. 양손을 의자 끝으로 잡아주시고 엉덩이는 허공에서 떼어내주실 거고요. 발은 골반 넓이로 넓힌 상태에서 한쪽 무릎을 구부려서 반대쪽 발을 무릎에다가 위치해 주실게요. 허리를 곧게 세워서 골반을 앞으로 밀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귀엽게 멀리 호흡을 마시고 내쉬면서 천천히 팔꿈치를 90도로 구부려서 엉덩이를 바닥으로 내려주실게요. 마시면서 손바닥 바닥을 눌러내며 쭉 끌어올려 주시고요. 다시 내쉬면서 힙이 늘어나는 걸 느껴주시고 마시고 내쉬면서 올라옵니다. 왼쪽 오른쪽 골반의 높이를 맞추며 동작 반복합니다. 팔의 뒤쪽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껴주실게요. 천천히 올라와서 힙 의자에 내려놓고 다리 풀러서 동작 마무리해 주실게요. 손으로 의자 끝을 잡아주시고요. 엉덩이랑 발을 한 발자국 앞으로 나아가서 발은 골반 넓이 유지. 엉덩이를 떼어내서 허공에 위치합니다. 귀엽게 멀어지게 유지해주시고 한쪽 다리를 구부려서 반대쪽 무릎에다 위치. 귀엽게 멀리 그대로 팔꿈치 구부려서 안고 내쉬는 호흡에 손바닥 눌러내며 올라옵니다. 팔꿈치가 바깥쪽으로 벌어지지 않게 안쪽으로 모아주실게요. 그대로 다리 풀고 힙을 의자에 내려놓고 돌아와 동작 마무리해 주실게요. 15번씩 3세트 반복합니다. 네, 집에서 간단하게 따라할 수 있는 1분 홈트 함께 하셨고요. 네. 퀴즈 한 번 더 내드릴까요? 네, 오늘의 문제는요. 다음 중 꽃을 이용한 인테리어 소품이 아닌 것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하바리움, 2번 플라워 캔들, 3번 스칸디아모스, 4번 부가트 중에서 정답 골라주세요. 정답 문자는 샵 0997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주제 문자도 있죠. 네, 이제 따뜻한 봄이 찾아오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봄맞이 노하우 어떻게 하고 계신지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상품도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빨리 보내주세요.
상반성 아침엔 계속해서 다른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쓸모를 다한 물건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작업을 하는 분들 종종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는데 오늘 만나볼 분도 버려진 거나 다름없는 밥상에 그림을 그려서 색다른 작품을 만들어내는 화가입니다. 네, 밥상에 그림을 그리는 게 상상이 되시나요? 왜 하필 밥상에 그림을 그리는지, 밥상을 왜 선택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밥상에 어떤 이야기가 담긴 그림이 그려지는지도 궁금합니다.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쓸모를 다한 밥상이 예술작품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종이도 천도 아닌 밥상에 그림을 그리는 작가. 오늘은 서양 화가 박원기 씨의 특별한 작품을 함께 감상해 보시죠. 무언가를 들고 걸어오는 익숙한 실루엣. 이 밥상, 뭔지 궁금하시죠? 밥상이 예술 작품으로 변할 수 있다고 해서 찾아와 봤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특별한 화가를 만나기 위해서 그의 작업실을 먼저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화백님. 깜짝이야. 어우. 혹시 예. 밥상에 그림을 그리신다는 박원기 화백님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네. 박원기 화백은 대학에서 서양화를 전공한 후 평생 그림만 그리며 살아온 전업 작가인데요. 밥상을 캔버스로 삼은 지는 15년째라고 합니다. 아니 화백님, 그런데 멀쩡한 캔버스 놔두시고 왜 밥상에 그림을 그리세요? 이 밥상은 우선 캔버스와 달리 좀 딱딱한 면이 있기 때문에 제가 사용하는 이 도구를 가지고 음영관계나 이런 것들을 나타내야 하기 때문에. 아니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냥 붓으로 그리는 게 편하지 않나요? 아니죠. 붓으로 그리면은 이러한 표현이 되지를 않죠. 날카로운 걸 사용해서 이렇게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것이 훨씬 더 낫죠. 그가 소재로 삼는 밥상은 오칠이 된 나무상인데요. 그림을 그리기 전 하얀 젯소를 먼저 칠한 다음 색색의 유화물감을 바르고 말리기를 반복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이 초원의 굴곡진면에는 우선 밝은 것과 어두운 곳이 있어야지 그 표현이 되겠죠. 어때요? 참 쉽죠?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서 해보면 좋겠습니다. 날카로운 도구를 긁어서 작품을 표현하는 기법은 밥상 그림을 그리면서 생각해낸 그만의 작업 방식인데요. 지은 리포터도 잘 배워봤을까요? 이거 좀 사람 같지 않나요? 사람 네. 같은데? 아니 화백님, 이게 어디는 노란색, 어디는 주황색, 막 다른 색깔들이 나오는데요? 밝은 색부터 차츰해서 어두운 색으로 여러 가지 색깔이 겹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긁냐, 두 번 긁냐, 여러 번 긁으면 긁을수록 밝은 색으로 표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작품 제가 이렇게 완성하면 요거는 한 얼마 정도 제가 나올까요? 가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좀 높게 책정되겠죠? 이거 한정판인데? 네, 그러겠죠. 유일무이한 나만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쵸. 이 세계는 누가 뺏어갈 수 없는, 그래서 값으로 정하기는 어려운 그런 것이 되겠죠. 전 값이 좀 정해지면 좋겠는데. 글쎄요. 사실 박원기 화백과 밥상의 만남은 우연이었습니다. 캔버스 쓰다 보니까 한계점이 있잖아요. 대용품으로 뭘 택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것이 상이죠. 오칠된 상의 그린 그림은 보존력이 뛰어나고 상의 테두리는 작품을 더욱 돋보이게 했죠. 꽃 모양 저는 굉장히 아름답다고 생각을 해요. 조각이나 뭐 이런 것들이 그냥 예사로운 그런 것은 아니에요. 저게 그냥 우리가 그냥 보고 지나가니까 그렇지. 쓸모를 다하고 생활 속에서 점점 잊혀지던 전통상이 그의 손에 의해 예술작품이 되고 이 작품들은 다시 그를 특별한 화가로 만들어준 셈입니다. 밥상의 그 모양이 보면은 뭐 우리 고장 남은 밥상을 비롯하여서 뭐 통영 밥상, 나주 밥상, 또 뭐 해주 밥상, 이것을 다시 이렇게 살려내야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박원기 화백이 그려온 밥상 그림은 올해 초 완주의 한 전시장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주는 느낌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생명체 혹은 또 움직임, 자유, 뭐 평화 이런 느낌이 되겠죠. 미술 작품이라 하면은 그냥 캔버스 위에 그리는 것만 봤는데 이렇게 일상에서 볼 수 있는 소재의 그림을 그린다는 게 굉장히 신기했고 새로운 느낌이 들고 그냥 작가님의 생각이 더 궁금해지는? 과거의 그 기억으로만 그렸다는 게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박화백은 이틀에 한 번씩 전시장을 찾고 있는데요. 상해 작품을 그린 이유와 다양한 표현 기법, 그리고 작품을 통해 전하고픈 메시지를 관람객들과 나눕니다. 작가님, 근데 이거는 긁은 게 아니네요? 네, 잘 보셨어요. 이것은 뿌리기, 흘리기 이걸 바탕에 두고 마블링 효과를 나타낸 후에 표현하고자 하는 그 부분만 남기고 덮어가는 기법으로 그려진 것입니다. 그의 작품에서는 산, 나무, 꽃과 같은 자연을 주로 볼 수 있는데요. 그가 삶을 대하는 마음이 고스란히 담긴다고 하네요. 제가 여기 딱 쫙 봤잖아요. 작가님 그림에서 이런 생명력, 뭔가 꿈틀꿈틀거리는 그런 게 막 느껴져요. 모든 것은 자연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자연으로 돌아간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림 그릴 때는 항상 그 생명에서 오는 그 즐거움이나 아름다움, 또 그 고귀함, 또 사랑 이런 것들 때문에 자연을 제가 주로 소재를 삼고 있습니다. 독특한 작품으로 자신만의 예술 세계를 구축해온 박원기 화백. 앞으로 밥상과 함께할 그의 꿈이 더욱 궁금해지죠. 그럼 작가님께 이 밥상의 의미는? 저는 이 밥상이 동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생명력을 찾아서 다시 재생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내 주변에 다른 분들의 선생님들, 그분들의 밥상 이런 그 내용들로 해서 조금 더 이렇게 주제를 바꿔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밥상이라는 친근하지만 특별한 소재의 작품을 그려 세상과 소통하길 바라는 박원기 화백. 앞으로도 그의 작품이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잔잔한 울림을 줄 수 있길 바랍니다. 네, 생방송 아침에 정답 한번 퀴즈 정답 알아볼까요? 네, 전 다음 중 꽃을 이용한 인테리어 소품 아닌 것은 무엇일까 하는데요. 정답은 4번 부가티였습니다. 네, 당첨자 두 분인데요. 8867번님, 0045번님입니다. 먼저 8867번님은 상자에 채소 씨앗을 뿌려서 싹을 틔우고 있답니다. 조금 더 따뜻해지면 텃밭에 옮겨 심으려고요. 싹이 나오는 걸 보니까 봄이 느껴져서 설렙니다 해주셨습니다. 네. 자, 그리고 0045님, 봄맞이로 요즘 코로나로 외출을 삼가하고 집에서 캘리그래피 연습 중이시래요. 네. 직접 쓰신 건 것 같아요. 코로나가 빨리 없어지도록 기원 드립니다. 파이팅입니다. 모두 힘내세요 하셨네요. 언제나 파이팅, 이 캘리그래피를 또 사진도 찍어 보내주셨습니다. 봄꽃과 함께 또 꽃인가요? 너무 예쁘네요. 네. 자, 당첨진 분들께는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해주신 분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 생방송 아침엔 어느덧 이제 마칠 시간인데, 오늘 그 플라워 인테리어 소품부터 밥상 화가까지 만나봤습니다. 이제 봄 분위기가 나는 그런 소식들 들으니까 어김없이 봄은 오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네요. 기대도 되고요. 그렇습니다. 이번 겨울 같은 경우는 많이 춥지도 않았고 눈도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래서 봄꽃의 여왕 벚꽃의 개화 시기가 올해는 4일 정도 빠르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그 봄꽃 축제 소식이 좀 뜸해졌어요. 특히 벚꽃 축제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시는 그 진해 군항제 올해 축제를 개최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하네요. 코로나19가 우리 사회에 그리고 우리 일상에 정말 많은 변화를 가져오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봄꽃 축제들 취소됐고 또 앞으로 많은 축제들이 영향을 받기는 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와중에 봄꽃 명선번 봄꽃 보고 싶어서 오는 봄 보고 싶어서 가시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네. 나의 안전,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생활 수칙 잘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내일 이 시간에는요. 특명 면역력을 높여라. 면역력을 높여줄 건강한 집밥 요리 소개해드리고요. 또 라이브와 재미있는 토크가 함께하는 시간이죠. 틀어줄 시간에는 흥부자 트로트 남성 듀오 연하남수와 함께 활기찬 아침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차가운 우유 한 잔 조금 타버린 식빵 이렇게 작은 행복 아침에 프로그램에 참여한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청주 육거리 종합시장 상인회 친환경 도자기 제네서 상품을